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요, 따뜻했던 반도체 그리고 얼어붙은 2차 전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반도체 집중 매수와 더불어서 갤럭시 S24로 부각받은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반면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은 하락을 하면서 업종별로 좀 극심한 차별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양시장 지수는 모두 약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강세가 우리 시장에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번 주 대응 전략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무엇보다도 궁금해하실 내 포트 속 종목 이야기 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좀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와 문자로 연락 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법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 02-3772-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재규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날씨가 진짜 추웠는데 그래도 반도체 종목이 올라서 우리 전문가님이 좀 좋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반도체 오늘 네. 굉장히 좋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 쪽에 대한 걱정이, 우려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징적인 것은 장 초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좀 잡혔거든요. 그래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전부 다 순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장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지지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은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그런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강한 종목은 계속해서 강한데 다수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도 하락 마감이 됐고요. 실제로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다라고 못 느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좋아져야 된다, 수급적으로 좀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LG전자라든지 해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는 미국에서 PCE라고 해서 연준에서 눈여겨보는 지표도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주가 끝나는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남겨져 있는 1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추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니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 쪽이 많이 밀렸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동안 2차 전지를 좀 보유해 보자라고 생각했었던 투자자분들도 오늘 이제 AI라든지 반도체가 워낙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을 좀 매도해서 반도체로 좀 옮겨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매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저는 어느 정도 저점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 2차 전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고점대에서 많은 비중을 들어가신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일단 저는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2차 전지 테마로 엮여서 움직였었던 기업들 말고요.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하기엔 좀 늦었다라는 판단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거기서 이제 저는 좀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종 기준으로는 3분기, 2분기에서 3분기쯤에는 이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릴 것 같은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주부터 저점을 다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 흐름 우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또 2차 전지 쪽이어서 좀 힘들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고요. 반도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잘 가고 있어서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주신다고 하고요. 샵 3772번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매수가 그리고 비중, 종목명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J ENM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7,500원, 그리고 비중은 15% 담으셨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CJ ENM이 작년 계속 하락을 하다가 10월 달쯤에 이제 반등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증시 조정과 함께 전체적으로 좀 눌림이 나왔는데 오늘 반등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AI 관련주들 많이 올라왔지만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CJ ENM이 반등을 했다라는 것은 2024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CJ ENM 같은 경우는 손절 가격대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손절 가격대는 6만 원대, 6만 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6만 원. 그리고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보유해요. 뭐 목표가를 우리가 굳이 정한다라고 한다면 7만 5천 원대를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CJ ENM이라는 기업 자체를 무슨 테마주 매매하듯이 매매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연초에 들어왔을 때 컨텐츠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리포트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CJ ENM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어요. 2018년도에 30만 원 가까이 올라갔었던 기업이 최근 들어서 5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술적 반등에 그친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목표가 수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중도 15%라고 한다면 저는 뭐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CJ ENM의 주가 흐름은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CJ ENM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포스코홀딩스요. 포스코홀딩스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2만 원에 30%요. 42만 원에 30%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또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오늘 2차 전지 많이 빠져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컴퓨터가 갑자기 네. 클릭이 잘 안 돼가지고 잠깐 클릭을 해봤습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대장주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충분한 기업이죠. 근데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포드 쪽에서 이제 감산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죠. 미국의 기업들 GM이라든지 포드에서 감산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전기차가 어쨌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했던 거에 비해서는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42만 원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되는 가격대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스코홀딩스가 76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주가가 좀 기간 자체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포스코홀딩스가 여전히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분야는 철강 쪽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포스코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철강주라고 잘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전부 다 2차 전지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메리트를 부여하면서 포스코홀딩스를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출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매출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기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3개월 이상 보유를 하실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은 결과 3개월 이상 보유를 하실 거라면 저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주가 흐름상 35만 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이 35만 원을 이탈한다고 하면 아마 전기차 업종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35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거기서는 절반 매도의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이 기업을 내가 뭐 6개월 보유하겠어 혹은 1년 보유하겠어 이런 관점으로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굳이 손절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다만 제가 오늘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35만 원 이탈 시에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부터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하신 가격 위로는 충분히 올라올 겁니다.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가까운 저항대는 47만 원대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47만 원이고요.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35만 원대에서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중이 지금 15%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가가 밀려도 매도하지 마시고 좀 버텨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30%라는 것은 그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게다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런 수요 둔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밀린다면 그때는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이게 올라가냐 빠지냐 둘 중 하나로 여쭤보신다면 저는 손절가까지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목표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목표가는 4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그 에코프로 머티요. 에코프로 머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그게 21만 6천, 그 뭐야, 현재 20만 8천 원인데요. 네, 20만 8천 원에 네, 30%. 비중 30%요. 오늘 네. 진짜 깜짝 놀라셨겠어요. 오늘 21만 6천 원인데 뭐야, 내려가지고 물타기 네. 해가지고 맞춰놨어요 지금. 속상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솔루션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에코프로 머티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던 기업이고 어쨌든 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수급의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MSCI 편입 이슈도 있었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하락분이 사실 그동안 올라왔었던 상승분에 비해서 이 낙폭이 굉장히 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적당한 수준의 하락이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폭만 놓고 보자면 그동안 저점대에서 고점대까지 올라온 것에 비해서는 이 하락폭 자체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서는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에코프로 머티가 어쨌든 향후에 뭐 전구차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업이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중국 쪽 소재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재 쪽에서 뭐 수혜를 받게 된다면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기업이 현재 만들고 있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찍히고 있는 것만 보면 굉장히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후에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지금 저렴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자면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무조건 빠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빠졌을 때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19만 2천 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올라왔었던 자리가 차트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MSCI 편입이라든지 코스피 200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붙었는데 저 자리가 17만 5천 원이거든요. 저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를 하거나 주가가 빠지면 손절을 하죠.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요. 매도가 나오는데 이게 사람처럼 기다리거나 버텨보는 게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17만 5천 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버티질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17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낙폭이 좀 더 과했다라고 봐서 내일 만약에 반등을 주거나 주간 기준으로 주가가 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매수가까지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매수가 위로도 올라올 수 있겠네요. 주가가 이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22만 원 선까지는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2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제 생각에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게 답변이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요. 22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겁을 먹었었던 물량들이 나가고 다시 한번 랠리가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22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홀딩의 의견을 드릴게요. 22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어쨌든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17만 5천 원을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그때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절반 매도의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면 일단 직전 고점인 24만 원도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일부터 혹은 주간 기준으로 22만 원대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보유. 다만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17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거기서는 좀 아쉽겠지만 전 절반 손절을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프로머티 가격 전략 아주 상세하게 대응 전략까지 짜주셨는데요. 맞춰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Y랩 Y랩,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9,700원에 40%요. 9,700원에 40%. 예. 이 종목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웹툰 관련해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좀 됐는데 1,900원까지 갔는데도 못 팔았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우리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뭐 Y랩 현재 뭐 실적 자체가 많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Y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이제 혹시 이 Y랩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냥 방송 듣고 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Y랩 네. 같은 경우 이제 웹툰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네. 이제 시장에서 웹툰 쪽에서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기업이 DNC 미디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네. 오늘 DNC 미디어라는 기업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Y랩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주가 흐름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1,900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 홀딩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키워져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매물대가 되는 곳은 11,000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11,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상장한 이후에 이제 매물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가격대가 11,000원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1,000원대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절반 차익 실현의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이 드린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1,000원. 11,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절반 매도고요. 나머지 물량은 더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손절 라인 때도 굉장히 명확한 기업이에요. 약 8,3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절반 손절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Y랩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건 주주 중에서 네이버도 있고요. 네이버가 이제 연내에 미국의 네이버 웹툰을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Y랩이라는 기업이 지금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Y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Y랩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종목명은 루닉이고요. 네, 루닛. 매수가 네, 비중은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78,000원에 비중은 40%입니다. 78,000원에 40%요. 예. 지금 꽤 고점에 물려 계신 것 같은데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예. 40%라면 혹시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거죠? 예. 네. 제가 지금 이게 컴퓨터가 잘 안 눌려가지고 잠깐만 네. 클릭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지난주 후반에 낙폭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매수가 부근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덜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양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양봉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줄을 쭉 그어놨는데요. 작년 11월 달과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나온 요 저점 라인대가 지금 작년 11월 달에도 저 가격 밑으로 내려오니까 매수세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가격대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루닛이란 기업이 굉장히 성장성도 있고요. 올해에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루닛이란 기업이 이제 작년에 주가가 15,000원대에서 13만 원까지 10배가 올라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대 65,000원대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65,0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엄청나게 긴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가격도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65,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아쉽더라도 절반은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지금 여기 차트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제가 좀 길게 표기를 해놨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자리 작년 8월 달에도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레벨업이 됐었던 구간대이긴 해요. 주가가 이제 한 단계 계단처럼 레벨업이 된 가격대가 이 65,000원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반드시 지지가 돼야 되고요. 이 자리를 반대로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65,000원 이탈 시에는 절반 손절의 의견입니다. 다만 이 자리 진짜 중요한데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제가 8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 구간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저는 절반 매도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루닛이란 기업이 굉장히 좋은데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10배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말아 올린다면 8만 원 선에서는 저는 그래도 절반 비중을 축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돌아가는 흐름상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기업은 말씀드린 대로 65,000원 이탈 시에는 대응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닛 일단 65,000원 선에 지지되는지 확실히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메모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메이크 머티리얼즈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8,600원에 40%입니다. 18,600원에 40%. 오늘도 좀 빠져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이 종목 왜 매수하셨나요? 그 지인이 네. 뭐 괜찮을 거라고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네, 이 기업이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소재 매출이 가장 많은 매출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 보면 이제 2차 전지 쪽에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쪽으로도 많이 메리트가 부각이 됐었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엮이는 부분이 좀 덜해진다면 오히려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좀 나온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현재 주가 흐름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6,200원대까지 빠졌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 주가 흐름을 놓고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온 자리들이 있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 당연히 보실 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분석할 때는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날의 캔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쯤에 있는 요 캔들을 보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그 고점 라인대와 현재 주가가 거의 엇비슷한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줘야지 이제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뻗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주가 흐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 비중 자체가 40%니까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 기준으로 이제 15,000원입니다. 15,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15,000원 15,000원 너무 타이트한데요. 제가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잡아드린다면 14,5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500원은 웬만해선 이탈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14,5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한 수급 자체가 좀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4,500원 이탈 시에는 저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제 14,500원 이탈하지 않고 좀 주가가 지지를 받고 15,000원대나 16,000원대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전 일단 목표가는 19,000원을 잡아드릴게요. 19,000원이라고 한다면 현재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꽤 올라오는 거거든요. 15% 정도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에서 수익 구간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19,000원대를 돌파할 때 거래가 실린다라고 한다면 2만 원대도 한 번에 돌파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9,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거기서 절반은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 20%만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좀 하방으로 많이 몰린다라고 한다면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와 목표가를 좀 아래로도 좀 타이트한 편이죠. 14,500원이면 타이트한 부분이고요. 위로도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목표가 그리고 선절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 보내주셨고요. 뉴 1083원. 매수가입니다. 자, 그리고 비중은 10% 담으셨는데요. 지금 추매 가격, 매도 가격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무려 3년이나 보유를 하셨다고 하는데 3년이나 보유를 하셨으면 꽤나 마음고생을 좀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종가가 4,220원이니까 꽤나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너무 힘드실 것 같네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고요. 10% 보유인데 제가 주가가 이 정도 내려오면 한 번 정도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릴 법도 한데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4,500원, 현재 오늘 종가가 4,220원인데
4,5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리지 않습니다. 손절의 의견은 오히려 제가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주가가 지금 작년 11월 달 저점이 4,000원이거든요. 근데 이 4,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은 좀 더 아래로 잡아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3,800원으로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마 손절을 못 하실 것 같아요. 10,00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밀려도 손절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3,800원 이탈하면 손절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손절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올라와서 4,500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는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그래서 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는 거래 대금도 너무 적고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가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영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최근에는 뭐 계속해서 팔로잉하진 않고 있는 기업이지만 우리가 CJ, CGV 같은 기업들을 보셔도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죠. 우리가 과거에는 영화관에 많이 갔습니다. 극장에 많이 갔죠. 근데 요즘에 이제 OTT라고 해서 집에서 시청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극장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극장에서도 극장과 영화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런 타겟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 같은 경우는 일단 손절가 3,800원 의견 드리고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 저는 손절하셨으면 좋겠는데 10%의 비중이라서 매도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문가님 이거 주가 많이 내려왔는데 왜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까? 4,500원 넘어가면 매수하라고 하면서 지금 4,200원인데 왜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4,500원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오히려 제가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는 주가의 추세 자체가 하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더 저렴한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다행히도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좋겠지만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밀리는 것과 20%, 30%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밀리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4,500원 그 이상 올라왔을 때 내가 현재가 대비해서 300원, 400원 더 비싸게 주고 매수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800원 이탈하면 손절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추가 매수는 4,5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는 일단 잡지 않을게요. 4,500원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거기서 10% 추가 매수 하신 후에 그 이후에 대응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뉴 지금 대응 전략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옵틱스 보내주셨고요. 11,181원 매수가십니다. 그리고 비중은 29%. 손절할까요? 홀딩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OLED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필옵틱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배당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배당락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보여지네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가 11,181원.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상 지금 8,600원 선입니다. 8,600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주가가 안 좋게 움직이면 저도 대응을 해요. 모든 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매수를 했었던 기업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움직인다면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8,600원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저점 가격대인데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립니다.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옵틱스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다행히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목표가는 1,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가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지금 그렇게까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경쟁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살짝 뒤처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드린 손절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었던 목표가까지 올라왔을 때 거기서 절반 매도하시는 것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당부해 주신 대로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대응 전략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투자에 대한 도움되는 이야기들 나눠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는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 이렇게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지금 우율마미님께서 이렇게 설명 잘해주시는 전문가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도 메모하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 정말 사랑을 아낌없이 퍼주고 계시는데요. 종목 상담도 정말 잘하시지만 종목을 깨뜨려 보는 눈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복덩이 같은 종목들도 잘 캐치해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타임 특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고 싶다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부터 장중 공략까지 함께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게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가까이만 가져다 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링크 뜨는데요. 노란색 링크 터치 그리고 비밀번호 4989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활짝 열리니까요.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종목 너무 잘 가서 어떤 종목들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또 빨갛게 물들여 주셨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네, 수익률 리뷰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월요일과 금요일 날 방송을 하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 드렸던 기업인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세 종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죠. 그래서 그런지 5%, 6%, 5%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기를 안 해놨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소개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말미에도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딱 1거래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 4종목이 있는데 3종목이 4%, 6%, 4%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나무가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인데 이 빨간 선 위에 있기 때문에 시세가 좀 더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죠. 그리고 YC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양봉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주목해보자. 그래서 6% 정도, 4%, 6% 정도 올라오는 흐름이었고요. JI테크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20% 정도 올라왔다가 눌림 받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소개드렸는데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도 굉장히 좋았는데 내 종목이 안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전부 다 매도하시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로 바꾸라는 것이
변경, 교체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 종목이라도 한번 변경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계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이죠. 뭐 서진시스템이라든지 덕산테코피아 21% 올라왔고요. SBB테크, 솔로엠이라는 기업도 잘 올라가고 있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 날 히든 종목으로 소개드리고요. 수요일 날 시간 외에서 상한가에 들어간 기업입니다. 지금은 주가가 많이 꺾여 있었는데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가에서 대응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덕산테코피아 오늘도 이제 주가 흐름 오늘은 좀 나빴죠. 전해일 거 관련돼서 엔캠이라는 기업이 급락을 하면서 밀렸는데 제가 덕산테코피아 처음 소개드릴 때 말씀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엔캠이라는 종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못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1%가 올라간 기업이고요.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처음 올라왔을 때 제가 소개를 드린 거예요. 월요일 날 소개드렸고요. 수요일 날 시간의 상한가, 목요일 날 시초가의 갭상승 나와서 여기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그 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엠과 LOT 백큐ම් 같은 종목들을 소개드렸고요. JI테크는 1월 8일에도 소개를 드렸네요. 그리고 RFHIC 같은 뭐 6G 관련돼서 5G 관련된 통신 장비주도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당시에도 주가 흐름이 잘 나왔죠.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모든 종목들은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 빨간색 선을 제가 고수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설정하는지 저희가 회사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JI테크라는 기업도 주가 흐름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전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입니다. 뭐 동국제약이라는 기업도 있었고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로 가면 주가 흐름들이 더 좋았죠. 오늘도 이제 종가가 거의 고가로 마감된 뉴프렉스라는 기업입니다. 뉴프렉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애플 쪽에 대한 모멘텀, 그 XR 기기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라인에서 포착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에 준비를 좀 해놨는데 계속해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튜디오 미르 53% 올라왔고요. 드림텍, 오늘도 이제 드림텍이라는 기업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이 기업들은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12월 4일 날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158%가 올라왔어요. 그동안 제가 소개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드림 CIS가 150% 정도가 올라왔었는데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160% 가까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질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글과 컴퓨터 보십시오. 고수라인 상단부입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올라왔을 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왜곡이 좀 됐죠.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또 한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160%가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글과 컴퓨터 12월 4일 날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어느 정도 선점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부분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 28일 날 소개드렸었던 종목들도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던 종목들인데 시세가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칩스앤미디어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드렸었던 그다음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죠. 10월 31일과 10월 30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부분은 여기에요. 제일 밑에 있는 종목. 테크윙이라는 기업이거든요.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91%가 올라왔는데 오늘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11월 2일 날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이 있어요. 바로 제우스라는 종목이었거든요. 제우스도 오늘 신고가 부근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크윙이라는 기업 오늘까지도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90% 넘게 올라왔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계속해서 시세 이어지면서 100%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제우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다른데 계산해보면 거의 100% 정도가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11월 달과 12월 달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입니다. 시세의 연속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연속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포착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종합주가지수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지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앵커님 넘겼다가 특가 종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 한글과 컴퓨터 비롯해서 제우스, 뉴프렉스, 드림텍까지 이렇게 강력한 종목들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잡으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고수라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고수가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이 고수라인 설정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고 4989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타임특가 종목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트루엔이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AI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AI 관련된 기업 중에서 오랜만에 이제 시장에서 아직까지 많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고성능 고품질 IP 카메라 그리고 AI 접목한 CCTV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영상 감시, 국내 공공 영상 감시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 27년도까지 매출이 지금 다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자체가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추가적인 매출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루엔은 신규 상장주예요. 제 방송 계속해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신규 상장주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점대에서 이렇게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트루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루엔이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업 역시 CE랩이라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전 이제 AI 쪽 같은 경우는 좀 한 번 정도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차는 있겠지만 수익률, 주가의 상승률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I 쪽을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CE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CE랩 같은 경우도 가장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시그널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상승 시그널이라는 것은 이 고수라인이라는 거죠.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트루엔이라는 기업과 CE랩이라는 기업 둘 다 AI 관련돼서 두 종목을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가 종목은 딱 두 종목만 하고요. 잠깐 앵커 넘겼다가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트루엔 그리고 CE랩 이 두 가지 종목의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4989 참여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에 대한 전략과 장중 공략 방법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해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히든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과 컴퓨터가 158%가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단부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고수라인과 붙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밑에서 매수하는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도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기업이 굉장히 끼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려면 끼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업은 과거에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었던 그런 끼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후속주로서 이 종목을 보고 있고 이 업종 자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기업은 이제 애플에 대한 수혜를 아주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애플과 관련돼서 향후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 관련주들 한글과 컴퓨터 158% 갔는데 그만큼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바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고수라인 상단에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이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스마트폰 켜신 뒤에 카메라 누르시고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 4989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히든 종목 끼가 있는 AI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여러분들께서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월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도 상한가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알고 싶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 7시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